선비와 과부, 야밤의 담장. 오늘은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밤에 홀로 사는 과부의 담장을 넘으려 한 선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선비가 창피를 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선 이야기이고 한 여인이 고독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낸 이야기이며 두 사람이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야담나무 이야기 시작합니다. 마을과 사람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산골 어딘가에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치면 어느 현에 속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만큼 깊은 곳에 자리한 마을이었지요. 앞으로는 개울이 흘렀고 뒤로는 소나무 숲이 우거졌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뒤덮었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마을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만큼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양 소식이 들어오는 데는 보통 한 달이 걸렸고 가끔은 두 달이 지나서야 소식이 닿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딱히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산골 마을의 아침은 변함없이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시작됐으니까요. 마을에는 대략 20가구가 살았습니다. 농사 짓는 집이 대부분이었고 대장간 하나, 주막 하나, 서당 하나가 마을의 전부였습니다. 그 얘들아, 서당에서 혼자 내가 글을 읽어주는 가르치며 시를 잘 사는 들어보거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준혁. 마을 사람들은 그냥 이서방이라고 불렀지요. 이서방이 이 마을에 온 것은 26살 때였습니다. 한양에서 태어난 양반집 셋째 아들이었는데 집안이 기울면서 이 산골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지요. 처음 왔을 때는 잠깐 있다가 한양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 1년이 되고 1년이 4년이 됐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다 보니 정이 들었고 마을 사람들이 이서방을 너무 믿고 따르다 보니 떠나기가 미안해졌지요. 게다가 과거 시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나이 30이 될 때까지 3번을 응시했습니다. 3번 다 낙방했습니다. 낙방할 때마다 짐을 싸서 한양으로 올라가려 했는데 아이들이 울고 어르신들이 붙잡는 바람에 결국 남게 됐지요. 그렇게 눌러앉은 이서방은 어느새 이 마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어른들이 관청에 낼 서류를 대신 써달라고 오면 밤을 새워서 써주었습니다. 마을에 분쟁이 생기면 이서방이 나서서 중재를 했지요. 누가 아프다는 소문이 들리면 약초를 캐다가 달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굴은 수더분하고 말수는 적었지만 해야 할 일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이서방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좋은 사람이 왜 아직 장가를 못 갔을꼬? 그러게 말이야. 벌써 30인데. 이서방이 장가를 못 간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돈이 없었습니다. 서당에서 받는 것이라고는 쌀 몇 대와 달걀 몇 개가 전부였으니 변변한 혼수를 마련할 수가 없었지요. 둘째는 과거에 붙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양반집 총각이 과거도 못 붙고 장가를 들면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지식한 자존심이 이서방을 30까지 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지요. 셋째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서방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밝혀집니다. 마을의 동쪽 끝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은 흙담장의 초가지붕. 마당은 좁았지만 항상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담장 아래 작은 텃밭에는 계절마다 다른 채소가 자라났습니다. 봄에는 쑥이 올라오고 여름에는 호박이 넝쿨을 뻗고 가을에는 배추가 통통하게 자랐지요.
그 집에 최시댁이 살았습니다. 본래 이름은 최연수. 하지만 마을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그냥 최시댁이라 불렀지요. 최시댁은 28이었습니다. 5해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장사꾼이었는데 봄에 장사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갯길에서 산적을 만났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고 유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시댁은 그 봄부터 흰 저고리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시집은 가난했고 친정도 멀었습니다. 결국 혼자서 살아가야 했지요. 최시댁이 선택한 것은 배짝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배틀 앞에 앉아 천을 짰습니다. 그 천을 장에 내다 팔아서 쌀을 샀고 나무를 샀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은 됐지요. 마을 사람들은 최시댁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저 고운 얼굴에 저 고생이라니. 아직 젊은데 개가를 하면 어떨꼬. 하지만 최시댁은 그런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배틀로 돌아갔지요. 최시댁의 외모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곱다. 곱다는 말이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최시댁에게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치장을 하는 여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수한 흰 저고리를 입고 있어도 눈에 띄었습니다. 깊고 맑은 눈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생각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슬픔을 오래 품어온 사람의 눈이기도 했지요. 그 눈이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을 남정네들이 괜한 핑계를 대며 동쪽 끝 담장 앞을 지나다니는 것도 그 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시댁은 그 눈으로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하루. 이서방이 최시댁을 처음 제대로 본 것은 어느 가을날 장터에서였습니다. 그 전까지 이서방은 최시댁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마을이 작으니 서로 모를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딱히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었고 유심히 바라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서방에게는 책이 있었으니까요. 세상 모든 것이 책 앞에서는 부차적인 것이었지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을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이서방은 붓 한 자루를 사러 장에 나왔습니다. 붓을 사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맞은편에서 최시댁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배 한 피를 들고 있었지요. 아침 일찍 장에 나와 배를 팔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가을 햇살이 유독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 빛이 최시댁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서방은 그 순간 발이 멎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멎었습니다. 최시댁은 이서방을 보았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이서방도 목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엇갈려 지나갔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서방은 그날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저녁에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었습니다. 책을 펼치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은 이것이 무엇인지 한참 동안 몰랐습니다. 워낙 책만 파고든 사람이라 사람에 대한 감정에 묻었던 것이지요. 사흘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그것이구나. 이서방은 그 깨달음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준비해야 했고 돈을 모아야 했으며 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이런 감정을 품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서방의 얼굴이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서당 아이들이 먼저 알아챘지요.
훈장님 요새 왜 그러세요? 수업 중에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요. 이서방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니다. 생각할 것이 있어서 그렇다. 무슨 생각인데요? 공부 생각이다. 너희도 공부 생각이나 해라.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방은 마을 어귀를 혼자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동쪽 끝 흙담장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안에서 배틀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드득 드드득. 규칙적이고 묵묵한 그 소리가 이서방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서방은 잠깐 담장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담장 앞에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서방은 어느새 매일 저녁 동쪽 담장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배틀 소리가 들렸고 어떤 날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날은 이서방의 마음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픈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깜짝 놀라고는 했지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서방은 몇 번이고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선비가 홀로 사는 여인의 집 앞을 기웃거리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 짓인가? 하지만 바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초가을의 밤은 낮보다 빨리 서늘해집니다. 이서방은 도포 자락을 여미며 담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이 구름 뒤에 숨어 유난히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도 꺼진 것 같았습니다. 벌써 주무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서방은 갑자기 어이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장을 넘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든 순간 이서방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정신을 차려라. 하지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만,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오면. 이서방은 한참을 담장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갔다가 돌아오기를 3번. 그러다 결국 손이 담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담장은 낮았습니다. 훌쩍 넘을 수 있는 높이였지요. 이서방이 발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이서방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담장에 매달린 채로 이서방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밤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개 한 마리 짖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님이시지요. 이서방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손을 담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땅에 굳게 딛고 서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하셨습니까? 담장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씨 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담장 밖에 발자국이 찍혔더군요. 발자국이요. 예. 가죽신 발자국이었습니다. 집신이 아니라 가죽신이었지요. 마을에서 가죽신을 신는 분은 선비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서방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양에서 신고 온 가죽신이었습니다. 닳고 닳아서 끝이 헤어졌지만 그래도 가죽신이었습니다. 그 가죽신이 증거가 된 것이었지요. 이서방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도망가야 하는지. 그때 최씨 댁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비님, 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씨 댁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도 않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선비님은 지금 과거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에 남의 집 담장 앞에 서 계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서방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시댁이 계속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한번 마음을 정하면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떠난 날부터 이 절개만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지요. 선비님이 담장을 넘으신다 해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시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비님, 이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을 넘으려 하셨던 그 용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용기를 책 읽는 데 쓰셨더라면 이미 장원급제를 하셨을 겁니다. 이서방의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얼굴도 뜨거워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창피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꽂혔습니다. 뾰족하게 정확히 꽂혔습니다. 이서방은 담장 앞에서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집으로 걸어가면서 이서방은 그 말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 용기를 책 읽는 데 쓰셨더라면. 이를 악물다. 집으로 돌아온 이서방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갓을 벗었습니다. 도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기름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책을 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이서방은 새벽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당 아이들이 왔을 때 이서방은 이미 씻고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훈장님 주무셨어요. 잤다. 얼굴이 좀 이상한데요. 공부하다 보면 원래 이렇게 된다. 너희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이서방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밥을 먹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이 달라진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아채는 데는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당 불이 밤새도록 켜진다는 것을 옆집 어르신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니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서방이 귀신에 씌었나 봐. 무슨 귀신이야? 공부 귀신이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책만 보더라고. 마을 어머니들이 가끔 밥을 싸서 서당 앞에 놓고 갔습니다. 이서방은 그것을 먹으면서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책을 읽다가 멍하니 창밖을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깊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날도 있었지요. 서당 아이들은 눈이 많이 오면 오지 못했습니다. 이서방에게는 그런 날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종일 책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손이 곱을 때까지 글을 쓰고 기름 등잔이 다 닳을 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손가락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겨울 동안 이서방은 최시댁 담장 앞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쪽으로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최시댁의 말이 공부를 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으려 하셨던 그 용기, 그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 때마다 들렸습니다. 책을 펼칠 때마다 들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말이 이서방을 다시 앉혔습니다. 봄의 소식.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진달래가 막 피기 시작하던 어느 날 이서방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서당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훈장님 꼭 붙어요. 이번엔 될 것이다. 이서방은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열흘 길이었습니다. 이서방은 그 길을 걸으면서도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을 때도 불을 빌려 책을 읽었습니다. 같이 묵던 다른 과거 응시자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양반은 잠을 안 자네. 공부가 부족한가 봐. 그렇게들 말했지만 이서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이서방은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그 겨울 동안 손가락에 동상이 걸리면서 쓴 것들이 손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등잔불 앞에서 외운 것들이 붓끝에서 나왔습니다. 최씨댁의 그 말이 마지막까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그 용기를 책 읽는 데 쓰셨더라면. 이서방은 그 말에 답하듯 써내려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목이 붙었습니다. 이서방은 군중 속에서 자기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준혁? 거기 있었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한 합격이었습니다. 3번의 낙방 끝에 4번째 만에 이룬 것이었습니다. 이서방은 방목 앞에서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군중들 속에서 30살 선비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담장 앞으로 돌아가다 합격 소식을 들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 이서방의 발걸음은 가뿐했습니다. 열흘길이 닷새처럼 느껴졌지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소문이 먼저 퍼져 있었습니다. 이서방이 붙었다고, 이서방이 과거에 붙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어른들이 손을 잡았고 아이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이서방 정말이요. 정말 붙었소? 예, 붙었습니다. 마을에 잔치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서방이 마을로 들어서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있었습니다. 서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동쪽 끝이었습니다. 낮은 흙담장 앞이었습니다. 이서방은 그 담장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을 담장에 얹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최씨댁이 문 사이로 이서방을 바라봤습니다.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최씨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이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마님께서 하신 말씀 덕분입니다. 그 말씀이 없었다면 이번에도 낙방했을 것입니다. 최씨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예, 담장 너머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씨댁이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선비님을 밀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서방이 눈을 들었습니다. 선비님이 그 담장을 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선비님답게 살아가셨으면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씨댁이 덧붙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비님. 이서방은 대문 앞에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서방이 최씨댁 집에 갔다 왔네.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그냥 인사를 하고 갔는데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이서방은 그의 가을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관직을 받았습니다. 작은 직책이었지만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지요. 한양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올라온 선비가 한양 관가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봐주는 사람도 없었고 돈을 쥐어줄 집안도 없었습니다. 이서방은 그냥 일을 했습니다. 묵묵히 맡은 일을 제대로 했습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이 지나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한양에 올라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서방은 어느 날 문득 그 마을이 생각났습니다. 서당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동쪽 끝 흙담장이 생각났습니다. 배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드드득 드드득. 이서방은 그의 겨울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그대로였습니다. 서당도 그대로였고 주막도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늙어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며칠을 머물며 옛 아이들을 만나고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중매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중매쟁이 박 씨는 놀랐습니다. 관직에 오른 선비가 중매를 청하다니. 물론이지요. 그런데 상대가 누구십니까?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최시댁입니다.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과부 최시댁 말씀이십니까? 예. 박 씨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워낙 고집이 있으신 분이라서요. 지금까지 들어온 혼처를 다 거절하셨거든요.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봐 주십시오. 박 씨가 최씨 댁을 찾아갔습니다. 예상대로 최씨 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가 다음 날 찾아갔습니다. 최씨 댁이 물었습니다. 선비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중매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박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예. 선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담장을 넘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문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최씨 댁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문으로. 혼례는 그의 봄에 치러졌습니다. 작은 혼례였습니다. 이서방에게 큰 혼례를 치를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각자 음식을 가져왔고 각자 자리를 깔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혼례상이 된 것이었지요. 아이들은 한껏 차려입고 뛰어다녔습니다. 어르신들은 막걸리 한 잔씩을 들고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서방은 최씨 댁의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래전 담장 앞에서 가죽신 발자국을 남기던 그 어두운 밤이 생각났습니다. 최씨 댁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용기를 책 읽는 데 쓰셨더라면. 이서방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것입니다. 최씨 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서방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최씨 댁이 잠깐 웃었습니다. 제대로 된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담장 덕분에 벼슬을 얻었네 그려. 옆에서 누군가 받았습니다. 담장이 없었으면 공부를 안 했을 테니까. 또 누군가 덧붙였습니다. 그 담장이 가장 좋은 중매쟁이였구먼. 웃음이 터졌습니다. 마당 가득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봄밤 바람이 그 웃음소리를 산 너머로 실어 이렇게 함께라서 날랐습니다. 정말 행복해. 거절이 사람을 만든다고 영원히 했습니다.
담장 하나 넘지 못한 그 밤이 한 사람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은 결국 두 사람을 잇는 가장 긴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담장은 무엇입니까? 그 담장을 넘으려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문을 찾으십시오. 야담나무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야담나무가 더 오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